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네. 예. 저희 3부 코너 시작해야 되는데 네. 미국 선물 보고 도망갈 뻔했습니다. 네, 모션이 컸죠. 예, 컸습니다. 네, 티 안 나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못 가고요. 예. 네, 저 오늘 3부 저희 부사장님과 함께 네. 개장 시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오늘도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사가 다 안 좋은 기사가 많아갖고 뭔가 좀 좋은 게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선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입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이 똑같이 1.4%대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유는 뭐냐면요. 쭉 찾아봤더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내년도에 침체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있고 거의 뭐 와 있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좋은 기사가 안 보인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CNBC 기사 열어보게 되면요, 이런 사이트가 딱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여러 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파운드화가 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러 대비 1.11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영국이 어려운데 오늘 발표한 게 뭐냐면 세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에너지 상한선, 그러니까 2,500 파운드만 내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이상은요 국가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럼 국가의 재정이 또 투입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것 세금을 만약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 재정이 좀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절대 좋은 기사가 아니거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게 옆에 요거 보시면 골드만삭스 아까 얘기했던 골드만삭스가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3,600까지 목표를 내린 거 이게 또 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면 안 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하드 랜딩. 두렵죠. 소프트가 아니고 하드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려운데 사실 지금부터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게 좀 시장 억누르고 있다는 거 미리 확인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된 내용을 요거 하나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인데요. 111.760. 야, 이거 웬만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112까지 갔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시장은 재미가 없을 거니까요. 제가 좀 공부할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 저점이 위험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연준의 점도표를 이해하는 걸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골드만 얘기했던 S&P 500 지수 하향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점도표 다 이해하십니까? 채권은 이해하시겠지만 주변 우리 고객분들이 낯설게 느끼실 수 있죠. 그렇죠. 한번 네.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같이 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전 저점 3,630포인트, 36포인트가 깨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건데요. 같이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S&P 500 지수의 모습입니다. 3,636포인트가 6월 16일 저점이었고요. 현재 지금 3,700이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고 오늘 하락분을 바로 반영하게 되면 한 1%가 남았다가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깨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관인데 지금 차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이번에 3,636포인트가 깨지면 3,500포인트가 내려간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3,636포인트가 깨지면 바닥이 저는 모를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닥이 정해졌습니까? 그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게 물론 여러 가지 선을 그어 3,500이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그 근거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준비한 자료는요. 그냥 뭐 선을 긋거나 아니면 느낌상 얘기하는 거 다 빼고요. 뭔가 근거였어야 되는데 글쎄요. 다음 바닥이 3,500포인트 근거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얘기했던 우리 채퍼건님 얘기했던 3,100 얼마였죠? PBR 기준으로 현재 EPS의 15배를 15배. 하단으로 보면 3,300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 맞죠. 근데 뜬금없는 3,500포인트를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3,636포인트 깨지면 그 다음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일단 그 근거인데요. 자, 여러분들 10년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안한 게 실질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실질 수익률이요. 여기 보시는 파란 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얀색이 S&P 포워드 PR인데 보시는 것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이 실질 수익률을 딱 인버트한 거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구간이 약 1.5%인데 이거가 먼저 가 있죠. 보신 것처럼 10년물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즉 퍼가 빠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 빠지는 폭이 같이 가면요. 이거 여기보다 추가 10%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딱 비슷해요.
맞는 거죠 근거. 그러니까 네. 만약에 같이 움직이는 가게 되면 충분히 약 10% 하락이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게 S&P 500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 똑같은 그림인데 10년 실제 수익률 같이 해서 인버트해서 보는 겁니다. 똑같이 회색이 10년 실제 수익률이고 요 붉은색이 S&P 500 나스닥 100인데 보시면 미리 가 있고요. 10년물에 가 있고 그다음 나스닥 멀티플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똑같이 약 10%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똑같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수년 같이 갔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염려해서 보는 건데 일단은 만약에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바닥에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일단은 추가 하락 10%가 거의 예정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근거가 좀 맞아 보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뭐 멀티플을 감안하시든 아니면 EPS 감안하시든 간에 지금의 대다수의 어떤 의견들이 지금보다 10% 하락이 더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 빠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뭐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그냥 기억하시고 주식 팔 게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남았으니까요. 자, 연준의 점도표 이야기 다 플러스 같이 공부해 볼 건데 지난번에 쓱 지나갔는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고 나서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우리 주린이 분들 중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최포건님이 최종 판단하시면 이거 잘 됐다 못했다는 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죠. 미 연준이 점도표 금리 연말까지 4.4% 내년에 4.6% 올린다. 그럼 이게 점도표에 써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 어떻게 올해 4.4, 4.6 어떻게 판단하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점도표 찍은 거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디언 값을 봐야 돼요. 미디언 값 중간 값을 봐야 되는데요.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20년이 모여 있는 게 의견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요거 아닌데 이게 바로 이번에 나왔던 올해 연말 목표죠.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4.375%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올라가는데 이게 4.6%를 찍힌 거죠. 가운데 값. 그래서 이 중간값이 보시면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이 내려가는 모습 나오죠. 그래서 내후년에는 약간 4%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중간값 보게 되면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약 3%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게 보게 되면 2.5%가 결국 내려간다고 보시는 게 이 전도표상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딱 보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한번 내년 거부터 한번 자세히 볼 건데요. 이런 겁니다. 내년도 찍은 게 뭐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4.375%인데 현재 금리가 3.25니까 4.375까지 가려면 얼마나 올려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 딱 이거 아닙니까? 0.75 더하기 0.5%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아있는 11월과 12월에 각각 0.75% 한 번, 0.5% 한 번 하면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뭐 0.375% 못 올리잖아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0.5로 올리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올해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재 금리 대비해서 목표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순간에 숫자를 따져보게 되면 0.75 올리고 0.5 올리면 되겠네. 근데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100bp 올리고 25bp 올리면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은 있겠죠.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어쨌거나 그래서 0.75%, 0.5%를 유추할 수 있는 구간을 보여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올해 모습이고요. 내년도는 얼마냐면 딱 찍으면 얼마냐면 정확히 4.625입니다. 4.625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2020년 올해요. 4.37에서 4.625 올리면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 올리면 되겠죠? 0.5 올리면 좀 많아지고요. 0.25 올리면 딱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년도에 가장 빠른 시기 2월 달에 금리 인상이 0.25% 할 것 같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65 딱 채워져. 4.375 더하기 0.25니까 채웠기 때문에 내년도 한 번 올리고 나서는 쭉 동결로 가는 게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가 내년의 모습이고 그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게 올해 내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거 보시게 되면 올해 한 2번 정도 많이 올리고 내년 가격에 한 번 살짝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내려가는 게 모습이 나온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전도표 끝났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뭐 FC 끝난 다음에 선물사 나오는 그런 사이트인데 요거 한번 잘 보시고 나중에 한번 찍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야미자 카페에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열리는데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딱 열리면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머티리얼스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 보시면 좋은데 딱 두 가지가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PDF 아니면 HTML인데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PDF 누르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PDF 누르면. PDF 누르게 되면요. 네. 문서가 다운이 되고 절대 번역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HTML을 누르시면 사이트가 열리기 때문에 누르시면요. 여러분 아마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눌러보게 되면요. 이렇게 페이지 바뀌죠. 바뀌는데 성명서 나오는데 전부 영어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동 번역이 있는데 이런 성명서가 정말 잘 돼요, 번역이. 왜냐면 우리 말들은 뭔가 좀 제가 어설프잖아요, 말하는 게. 이런 것도 번역이 안 되는데 딱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때문에 번역률이 거의 90%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열렸다고 치고 한번 번역기 돌려보겠습니다. 번역기 돌려보면 딱 놀랄 건데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번역기 누른 겁니다. 보도 자료, 연준, FOMC 성명서 발표 적혀 있죠.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견조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더 높은 식품 에너지 가격, 광고에 의한 가격 압력과 관련된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까? 매우 훌륭한 번역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눌러보신 분과 안 눌러보신 차이가 있는 거죠. 눌러보신 분들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까 보이 전더풀 찍으면서 이렇게 해서 올해 금리가 2번 올라가는구나. 내년 한 번 올라가는구나. 그다음에 내후년부터 금리 내리겠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럴 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봐봤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준비한 건데 아까 이제 나오신 분은 뭐 영화 보면 좋은데 넷플릭스 본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런 거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도표 얘기됐습니까? 네,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습니까? 네. 두 번째 성명서 됩니까? 네, 더 훌륭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납니다. 끝나고요. 오늘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야미자 카페 올리는 시간이 제 집에 가는 시간이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12시 넘어가서 올릴 거니까 그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꼭 조언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 나와주고 있는 S&P 500 지수 하향 수치만 전해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작년도 말에요. S&P 500이 골드만 얘기 들어보면 5,100이 목표였습니다. 5,100. 말도 안 되는 거죠. 5,100. 4,000도 못 가는데 무슨 5,100입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빨리 내리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4,300을 내렸거든요. 지금 얼마냐? 3,600입니다. 3,600. 이게 지금 골드만이 얘기하는 목표 지수거든요.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실제로 IB는 다 틀려요. 솔직히 우리도 많이 틀리지만 저희 버금갑니다. 버금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 간단한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오늘 첫 번째 페이지 나오는 건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GDP를 내렸습니다. GDP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번 성명서에 나왔던 건데요. 끝난 다음에 쭉 나오는데 그때 GDP를 많이 내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골드만이 같이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한번 보시면요. 현재 붉은색이 시장의 예상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입니다. 시장은 0.1%가 GDP가 올라갈 것 같다고 있는데 골드만은 뭔 소리냐? 0.00% 올라가는 게 없다라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도 시장은 1.1%인데 우리는 1.1%다. 얼마 안 간다는 거죠.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목표치를 내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린다는 거는 뭐 이들의 의견이니까 보면 좋은데 사실은 저는 상당히 기분 안 좋은 게 이렇게 내렸던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골드만의 어떤 강세가 좀 굽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 한편으로 약간 좀 비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장이 안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얍삽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골드만삭스에게 뒤통수를 맞은 투자자들이 많죠. 아니 그러니까 모건스트리면 믿죠. 워낙 안 좋게 얘기하니까. 근데 좋게 얘기하다 갑자기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은데 더욱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진짜 이해 안 가는 타이가 오늘 내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근거가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거인데요. 너무 단순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왔던 경기 침체 구간 쭉 보시게 되면 침체 구간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지수 하락폭인데 지수가 보통 얼마나 빠졌냐? 평균 값이 있고 미디언 값이 있는데 미디언 값 보겠습니다. 딱 그 선을 그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24%가 빠졌대요. 고점 대비. 빠진 게 24%입니다. 그러니까 딱 거봤더니 3,667이 나왔죠. 그래서 60포인트 빼버리고
3,600을 잡은 겁니다. 평균값 잡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딸이 근거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슨 GDP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내려가게 되면 테크니컬한 분석을 해서 과거를 평균치를 때린 다음에 미디언값 맞고 내려가는데 그게 3,600포인트라. 네. 라고 잡은 거고요. 다만 이거 선을 더 그어봤는데 이건 이제 미디언 값이고 평균값은 얼마냐면요. 만약에 운이 없으면 30% 하락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34%가 빠지게 되면 3,150포인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방향성은 위로가 아니고 아래쪽 열려 있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제 주의를 요하는 그림이고요. 이건 좀 통계에 가까운 걸 근거된 거니까 어떻게 좀 믿음이 안 가죠. 믿음이 안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어쨌거나 이걸 종합하게 보게 되면요. 지금 골드만삭스에 나와주고 있는 목표 지수의 모습인데요. 원래 목표치가 이거 위에 거였거든요. 이제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는요. 오늘 바꾸면서 3,600포인트 오래 잡았고요. 내년에는 4,000포인트 잡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런 선이 아니었고요. 5,100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좋게 봤던 골드만이 나쁘게 보는 걸 바꿨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주고 있는 회색이 뭐냐면요. 아주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하드 랜딩인데 만약에 하드 랜딩이 된다 그러면요. 올해 3,400 내년도 3,750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좋으면 위에, 안 좋으면 밑에 이런 건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요. 경기 침체가 아주 강하게 오느냐, 부드럽게 오느냐는 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부드럽다기보다는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을 잡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역시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와주고 있는 골드만 얘기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모건스탠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제 똑같은 건데 일단 주식을 성장주보다는 보링한 주식 가져보자. 우리가 필수 배제라든지 뭐 제약주 같은 기업들, 에너지 관련 기업들, 금융주 같은 거 같이 가져가자 하는 거니까 이런 포트폴리오가 성장주에 너무 있다 그러면 약간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 뭐 3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아예 적게지도 않거든요. 그럼 차치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무거운 주식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을 쳐주시죠. 저희가 벌써 개장 시간이 됐으니까요. 다행히도 선물이 아까 전 급락하다가 약간은 하락폭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반등을 더 하라니면서 조금 힘차게 치겠습니다. 네, 치십시오. 놀라지 마시길 바라면서 종이라도 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제가 들은 제일 셌습니다 오늘. 네, 힘을 좀 줬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을 잘 보기 전에 달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1.85를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110은 찍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이 아니고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발입니다. 제발. 그러네요. 방금 채퍼건님 말씀처럼 S&P 500 1.11% 마이너스고요. 다우는 0.96% 마이너스, 나스닥은 1.13% 마이너스로 아까보다 한 0.2% 정도 덜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반등해도 뭐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든 없든 간에 오늘 반등으로 다시 한번 기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기사 한번 훑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 페이덱스는 이미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주가는 더 빠집니다. 시장대에 빠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가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코스트코인데 실적 잘 나왔어요. 코스트코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 왜 주가가 빠지냐면 한번 중간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레이즈 어떤 거냐? 멤버십 프라이스. 여러분들이 그 많이 이용하고 있는 코스트코에 나오는 멤버십 회원 총 구독자 회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몇만 원 내시죠? 네, 요즘 6만 원 얼마 했던 것 같은데요. 올리면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안 끊습니다. 안 끊습니까? 네. 자, 지금 현재 채퍼건님 말처럼 코스트코는 회원들이 구독하는 갱신율이 약 92%입니다. 거의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금제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만약에 한 10만 원 올리면 유지하시겠습니까? 유지 고민해 봐야죠. 이런 거. 네, 고민해 봐야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가 나와 주가 좀 빠지는 거니까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한번 고민해 본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녹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잉은 주가가 좀 빠지는데
SEC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2억 달러 나갔는데 SEC가 상당히 수많은 일단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737 맥스 기종이 추락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SEC에 약간 벌금 쪼려서 2억 달러 냈기 때문에 주가 초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1.8%가 빠지는데 2억 달러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원화환산 하게 되면 2,800억 원 정도? 엄청 큰 돈 2억 달러 맞습니까? 더 셉니까? 맞죠? 1,400원 곱하면 네. 8천억 달러. 네. 한 3천억 달러 되는 3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3천억을 낸 거 그냥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주가 좀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넘어가고 맵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맵만. 자, 맵을 확인해 볼 건데요. 지난번 명명한 것처럼 고동색이 다수입니다. 전부 고동색이고요. 제가 보는 한 다 고동색인데 일단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가 넘어간 하락, 그다음에 아마존도 역시 1.7%, 테슬라가 약 2% 가까이 빠지고 왜 에너지가 좀 빠지면서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 다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뭐 올라가는 게 안 보이네요. 희망은 어디 있나요? 예, 도미노 피자 하나 올라가는데 도미노 피자 오늘 투장일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올라가는 거 외에는 다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요거는요 1시간 지난 다음에 보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희 금요일 밤입니다. 저희 6,700분이나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네. 시장이 제가 느끼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요즘 시장에서 많이들 나오는 얘기가 테일 리스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테일 리스크란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테일 리스크란 건 이제 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볼 때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죠. 가운데 이제 중간값이나 평균값이 이제 가운데 봉긋하게 쏟아 있고 양극단의 값인데 양극단이 매우 비싼 가격은 매우 낮은 가격인데 지금의 시장은 이제 테일 리스크 구간으로 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값을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보통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PBR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데 국내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PBR 0.9배 이하에서 거래되는 기간이 과거 20년간의 통계 데이터로 보면 400여일 정도 됩니다. 대략 비율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 지금 2,300을 깨고 내려가면 과거 20년간의 데이터로 보면 가장 쌌던 7% 구간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승률이 한 93% 되겠죠. 93% 구간은 그보다 비싸게 거래되니까 그런데도 시장이 긴장한 건 뭐냐면 그러한 예외적으로 낮은 가격 구간에 갔는데 그게 테일인데, 문제는 금융시장에서의 사건은 그 테일, 긴 꼬리 부분, 아웃라이어 부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금융역사에서 이루어졌던 매우 위기론들, 매우 극단적인 고통들이 그 마지막 테일 리스크 부분에서 매우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외적인 구간에 가 있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싸진 건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더 심각한 위기로 갔던 케이스들이 많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약간 긍정의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과거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V자 형태로 나오지 않고 둥글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다중바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중바닥이라는 건 저점이 잡히는 과정에서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저점이 여러 번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 번 이 저점 언저리 왔는데 이게 안 깨지면 시장이 호재가 났을 때 거기로부터 반등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3,630포인트라는 바닥을 한 번 받고 지금 두 번째로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이 바닥이 지지대가 되어준다면 그래도 시장은 약간의 심리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근거로서 아까 얘기 나온 것들이 골드만삭스 같은 것들이 리세션이 왔을 때 미국 S&P 500은 평균값으로 25% 정도 빠졌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24% 정도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리세션 정도의 강도라고 하면 지금의 조정이 그걸 어느 정도 소화해낸 구간이기 때문에 3,600에서 다중바닥이 형성되기 시장에 어느 정도 기다려 보는 거죠. 만약에 하지만 3,600선이 깨져서 3,500으로 접근한다면 아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손절매와 시장에서 이탈하려고 자금들이 급격히 나오면서 다시 또 저점을 트라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3,600 바닥이 잡힐지 아닌지 시장에서 알 수 없다 보니까 3,600에서 다중바닥 형태로 지지대가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깨졌을 때 우리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해질 수 있다.
그 정도만의 인식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S&P 500이 3,600에서 지지대가 형성되고 그걸 깨고 내려간다고 네. 하면 사실 시장은 리세션을 지나서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 맞습니다. 말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부채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 우리가 2008년 리만 사태에 봤던 것처럼 연쇄적인 뭔가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거니까 조금 두려워질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의 근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더 시장의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지금은 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위축되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저점을 깬 상황은 아니니까 3,600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대가 좀 견고의 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래 봅니다. 네. 어떻게 최파고님 그 테일 리스크를 테일 윈드로 못 바꿉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테일 윈드가 좋은 건데. 네, 예, 뒤에서 순풍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시장의 순풍 가장 큰 테일 윈드가 이제 정책의 그렇죠. 네. 예. 저금리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불고 있으니까 헤드 윈드네요. 네, 지금. 맞바람을 받고 예, 있는 예, 거죠. 예, 쉽지 예. 않습니다. 네.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은 오늘 불금이니까 다 떨쳐버리시고 주말을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시장에 사실 몰입하다 보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네, 뭐 그렇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 역시도 250명이 넘는 고객분을 모시고 있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저도 시장 어려움을 체감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저까지 너무 위축되면 다 같이 또 너무 다운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힘을 내 받고 저도 사실 시장의 시계가 요즘 굉장히 불투명해진 것 같아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 시장인 것 같고 뭐 미국의 메이저 하우스들도 계속해서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현재 시장이 누가 감히 바닥이다 혹은 여기서 뭐 더 밀린다 반등한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같이 현재 시장 업데이트하고 구독자분들과 고민 같이 나누고, 또 구독자분이 너무 고민되고 힘들 때는 저희 부사장님께 다 들어주실 거니까 하소연 좀 하셔도 된다. 또 그런 그렇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예. 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또 소명이고 뭐 저희 역할인 것 같고, 네. 그래도 금요일 밤이니까요. 주말 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에 좀 힐링하고 다음 주엔 시장에 조금 온기가 돌기를 바라면서 좋은 소식 있다면 저희가 꼭 찾아서 빠르게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